고품격 그랜드 투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칼럼니스트 파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카운셀러 이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쾌락의 정원 2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라는 작가의 변태적인 성향과 그리고 마지막 패널인 지옥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색채부터가 굉장히 어두워요. 위에 먼저 보시면 자, 지옥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구덩이 지옥이 딱 이런 모습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보시면 여기 뭐가 있네요. 그죠? 귀 같아 보이는데요. 귀에 칼이 관통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도상이 굉장히 많은 이 작품 안에서 귀나 칼 이런 거는 심상치 않은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물론 뭐 그쵸, 의미가 있겠죠. 자,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자, 일단 성서 말씀에 귀 달린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문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귀를 딱 자르고 있죠, 칼이. 네. 그리고 붙여놨어요. 신의 말씀 안 듣는 죄인들 지옥 가서 이렇게 귀를 잘라버린다는 이런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반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인간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 이 보스란 화가가 성적으로 많이 집착을 했다는 거는 가운데 패널에서도 있었고 마지막 장면도 그 연장선상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좀 유명하게 이게 남자 성기 모양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네, 어떻게 보니까 남성의 성기에 있는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아, 주름이요? 무슨 주름이요? 예,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M자라고 해요. 알파벳 M을 써놨는데 M이 문더스에서 남성을 또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접적인 이런 여지가 있는 거죠. 성적인 암시. 네. 자, 밑에 쪽으로 이제 보면 흰색의 어떤 몸뚱어리에 또 얼굴이 달려 있습니다. 모자를 또 쓴 것 같고요. 그죠? 네, 사람 얼굴이 있고요. 뭐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뱃속에도 뭐가 안쪽에 굉장히 복잡하게 있고 머리 위쪽에도 사람이라든지 이런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 뿔 달린 어떤 물체들이 막 어지럽게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또 이제 죄인 같아요. 그래서 지옥 가서 이런 형벌을 당하려고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거 뱃속을 볼게요. 이게 또 뭐죠? 지금 뭐 한 장면이죠, 이게? 사람들이 지금 탁자에 앉아 있고 뭐를 좀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네, 병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예, 그쵸. 자, 자세히 보면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리고 네. 또 술을 마시고 있어요. 주점이네요. 그죠? 네, 아마도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안에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이제 뱃속 안에 담은 게 모종의 얼굴로 표현되는 인물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예, 그렇죠. 물론 이 얼굴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얼굴이 화가의 자화상일 것이다. 히로니무스 보스의 얼굴일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자신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보통 사람의 그 마인드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지옥에 떨어뜨려 놨죠. 그죠? 지옥불에 있는 인간들의 군상들 중에 자기 자신도 넣은 거네요. 그렇죠.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술 진탕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나 이러다가 지옥 떨어질 거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뭐 상관없긴 한데 네. 그래서 자신의 뱃속이 지옥의 선술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 정말 천재적이죠. 네. 자, 그리고 사다리 연결돼 있네요. 네. 자, 이게 좀 희한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요. 예.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지옥에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옥의 선술집으로 너 뭐 술을 먹고 싶지? 인생 뭐 있냐고 올라가라고. 네.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올라가는 사람. 네. 그렇죠? 예. 그 정말 디테일해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올라가는 인간들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암시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디테일하죠. 이런 거 보면 창의적이고 네. 변태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차이예요. 네. 이 사람은 천재이거나 변태임이 틀림없죠.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배 위에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의 그런 심리 상태가 또 얼마나 불안한지를 또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는 배도 굉장히 균형적이지 않게 지금 위치가 그려져 있어요. 예, 그렇죠. 막 균형이 잡히지 않고 뭐 비틀비틀 걸어 보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위태로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바로 밑에 자 이게 뭐가 또 보이네요, 그죠? 네, 악기들로 보이는 것들이 또 보이는데요. 이것도 여기 지옥 패널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보스의 그림에서 하나의 뭐 또 반전이 있고 좋은 게 아닌 경우가 많은데 악기들이 우리는 되게 긍정의 뜻으로 쓰이죠. 여기 의미를 보면 음악이 있고 예술이니까 그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주고요. 네, 하지만 아름다움으로 예, 그죠. 하지만 당시 중세 때만 해도 그림도 절대자를 위한 것만 허용했고 인간의 이런 쾌락, 그러니까 감동을 위한 음악 죄악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교계에 해당됩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음악들. 네. 그럼 지금의 뮤지션들 다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옛날이랑 시대가 아이러니하네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서 이런 죄인들 악기에 매달아 놓은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디테일하죠 또. 악보가 또 그려져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악마가 이제 엉덩이 찌른 형벌을 가하면서 동시에 악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렇게 추측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이거 확대해서 음악을 연주해봤다요. 이거 고전 악보라서 지금은 이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네. 실제로 음악이 연주된다고도 해요. 아. 이 사람 변태임에 틀림없죠. 네. 변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정말 구석구석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더해가는 이 쾌락의 정원인데 옆쪽에 있는 인간들은 지금 어떤 건가요? 자, 이 사람도 약간 북 같은 악기 위에 형벌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또 피리로 엉덩이 찌르는 형벌이죠. 네. 학문에 집착을 한다는 거는 계속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아까 사다리 올라간 사람도 엉덩이 찌르는 이런 게 네.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피리, 그리고 위쪽 또 볼게요. 엉덩이 찌르는 형벌이 또 나오죠. 요런 거는 우리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중간 패널에 있는 모습에서도 종종 발견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이트 이론에서 무의식 관련해서 학문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유아기 뭐 이런 거. 이런 이론도 없을 때 이런 걸 그렸다는 거. 시대를 앞서 나가는 변태, 세디스트일 수도 있죠. 아. 예, 되게 재미있는 화가예요. 네. 예.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이 푸른 색깔 괴물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게 뭐 하고 있죠? 인간을 먹고 있는데요. 삼키고 있네요. 자, 되게 무섭게 보이는데, 자, 엉덩이 또 보세요. 새가 튀어나오고 있죠. 네. 엉덩이는 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암시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현생에서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지 못하고 또 현실 지옥에 다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되게 변태적으로 묘사를 했고 바로 이 괴물이 잡아먹고 밑에 볼게요. 이거 뭐죠? 사람들이 또 배설되고 있네요. 더럽죠, 그죠? 네. 이 사람이 정말 변태인데 토하고 있고요. 정말 그죠? 밑에 더 더럽게 사람들이 이걸 받고 있어요. 네. 지옥 중에 진짜 지옥이죠. 네. 자, 근데 여기 또 엉덩이 나옵니다. 엉덩이 집착한다는 이 화가 기질 또 나오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배설물이 아니죠. 네, 뭔가 모습이 좀 동전 같기도 하고 동그란 모양으로 계속 배설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금괴 같죠. 네. 자,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재산을 너무 많이 모았나 봐요. 그래서 탐욕도 카톨릭에서 죄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지옥 가서 다 배설한다는 그 상징일 수도 있죠. 네.
초현실주의 화가답게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간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상징을 넣어서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딱 보시면 지금 또 뭐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또 하고 있네요. 아, 굿하고 있죠. 네. 자, 이건 좀 쉬울 수 있어요. 먹을 게 귀했을 때 기근에 허덕였다고 그랬죠, 저번 방송에서. 네. 그때 너무 많이 먹은 것도 죄악시 여겼대요. 아, 예. 그래서 그 많이 먹은 것들 지옥 가서 다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현생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형상화돼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옆쪽에는 또 뭐가 있는지 좀 같이 볼게요. 자, 여자가 기절해 있고, 자, 까만 악마인 줄 어떤 괴물이 거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당시에 거울은 교만을 상징한대요. 네. 교만. 그리고 이 두꺼비도 또 비슷한 의미라고 합니다. 뭐 가슴에 두꺼비가 있네요. 어떤 해설에 뭐 유격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교만과 관련된 죄인,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 교만에 가득 찬 이 얼굴 보고 기절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형벌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형벌, 지옥의 네. 형벌. 자,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보이죠? 사람이 쓰러져 있고요. 지금 손바닥에 네, 칼이 간통하고 있네요. 아래는 카드 같은 것도 좀 널브러져 있고요. 예, 그러면 취업자 이 사람이 도박을 많이 했나 봐요. 살해했을 때. 그래서 지옥 가서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죠. 손을 아예 못 쓰게 합니다. 네. 이 사람 타짜였다면 이제 도박을 평생 못 하겠네요. 그죠? 네. 주사위도 있고 또 이 도박과 관련된 또 네. 놀이기구도 있네요. 그죠?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단순하게 도상이지만 우리가 해석이 굉장히 쉽게 가능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살아있을 때 토끼를 너무 많이 죽였나 봐요. 사냥꾼이. 그 반대로 지옥 가서 토끼가 사람을 사냥하고 있네요. 또 하지만 반대로는 다른 해석으로 보면 이제 또 토끼가 여성의 그런 음란함, 그 성욕을 또 암시하니까 그 같은 해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자 옆에 토끼가 있다는 걸로 봐서. 그죠? 네, 지난 방송에서 첫 번째 패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창조주 옆에 있는 이브의 옆에 토끼가 있었던 거를 떠올려 보시면 이게 도상으로서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그쵸. 자, 다음 장면 보시면 맨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돼지가 어떤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죠? 수녀님들이 쓰시는 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의복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방이 어떻게 보면 구교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던 종교개혁의 또 지방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교에 대한 이런 디스이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고 보스의 다른 장면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보스가 그렸던 다른 작품들도 이제부터 보시면서 공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특징적으로 보실 만한 것들을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작품이 40여 점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그나마 프라도 미술관에 가장 대표 작품, 가장 많은 작품들이 또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작품들을 보시면 이 화가 또 특유의 성향이 있죠. 초현실주의적으로 해골은 살아 있을 수 없는데 해골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형벌을 뭐 가하고 있거나 천사와 악마를 대비시키는 걸 수도 있고요. 죽음을 또 상징하는 장치일 수도 있죠. 영적인 존재를 화포 안에 동시에 담았다라는 게 굉장히 당대로서도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신기한 광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런 판타지 영화에 해골이 살아난다는 거 이미 보스는 이걸 그리고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적으로. 그 나중에 피터 브루얼이라는 보스의 후배의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보스가 이미 이걸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의 후배 피터 브루어리 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게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현대미술 같지 않나요? 그죠? 현대미술 지금 봐도 이 작품은 참 새로울 만큼 발견할 만한 그런 재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작품인가요? 예. 자,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으니까 현대미술적으로 또 보이고 우리가 아는 무슨 일러스트 혹은 뭐 사파 느낌도 나요. 그죠? 예. 누가 이 그림을 두고 500년 전 그림이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죠?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또 그림이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죠. 자, 너무 기괴하죠? 예. 쾌락의 정원의 지역 부분일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약간 비슷한 선상이라고 네, 볼 수도 있고요. 색감이라든지 이렇게 뒤엉켜 있는 사람들 군상이라든지 그런 게 지역 부분 패널의 모습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 그죠. 누가 봐도 이 화가가 이렇게 기괴하게 그렸다는 거 진짜 변태인 것 같아요. 이 화가는. 그죠. 예. 자, 다른 작품들 보면 보통 도상의 공식에 좀 벗어나 있는데 세례자 요한을 그렸대요. 보통 나무 십자가 혹은 낙타 가지고서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좋은 옷을 입고 있네요. 가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화가가 오히려 세례자 요한을 디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사탄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 가능성,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해석이랑 조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붉은색이 부정적인 뜻, 악마로도 이렇게 표현했다고 카타르파에서 뭐 그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불게임에서 되고 있다는 거는 그 같은 맥락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쾌락의 정원의 가운데 패널에 나왔던 껍질만 있는 이 열매 기억나시죠? 네, 또 등장했네요. 열매를 껍질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유난히 많아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유격에 의한 그 알맹이가 남지 않은 껍데기 이런 거를 암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카톨릭의 도상을 그린 것 같지만 내용을 아주 깊숙하게 보면 무조건 카톨릭 종교를 옹호하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디스를 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프라도 미술관 정문의 이름을 딴 히르니모스, 우리 제롬이라고도 하죠. 그 책이 있다는 거는 이 성인의 도상인데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분이에요. 그 사자 혹은 책이 이분의 도상인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이 열매 나왔네요. 그죠? 그 부정적인 뜻일 가능성이 많죠. 네. 그죠? 자, 그리고 뭐 안토니오 성인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특이한 그림이 있어요. 프라도 미술관에 동방박사의 경배. 이것도 뭐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위쪽을 보실게요. 자, 이게 혹시 네덜란드 여행 가셨을 때 이런 집 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플랑드르 화풍이라 풍경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 그렸는지는 잘 알 수가 없네요. 자, 유럽에 이런 집들 없어요. 중세 때, 르네상스 때도 그렇고요. 이 사람은 그럼 상상해서 그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죠? 어떻게 보면 무슨 SF 영화에 나올 법한 이상한 집들이기도 해요. 자, 여기만 신기한 게 아니라 오른쪽 패널 볼게요. 자, 이거 누가 미래 신도시 아닌가요? 이거는 진짜 약간 좀 굉장히 그 전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풍경이랑 많이 생경한 부분이네요. 그죠? 자,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미래 신도시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화가는 미래를 예견했던 얘기인가요? 예언가인가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둘리처럼 외계인한테 납치당한 다음에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갔다 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 화가가 어떻게 이런 걸 그렸을까, 당시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화가예요,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주요 작품들 보셨고, 이 화가가 평가하기로는 500년 전에 초현실주의를 시도했던 화가로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20세기에 이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그 대표 화가가 바로 살바도르 달리죠. 네, 초현실주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이랑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받았겠죠. 예. 자, 레이나 소피아에는 살바도르 달리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위대한 수험자 얼굴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티브를 보면 달리의 옛날 피기레스 고향에 있는 어떤 바위랑도 닮았다는 설도 있는데, 그런데 쾌락의 정원 첫 번째 패널에 있는 이 모습과 비교를 해볼까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형태적인 면도 그렇고 색감적인 면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렇죠. 달리가 이 그림을 두고 직접적인 모티브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흡사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달리의 그 아주 위대한 작품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죠? 시간의 영속성 뭐 이런 작품인데, 그래서 이거 휘어져 있는 이 느낌을 영향을 받아서 시계를 구부리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억지 같기도 해요. 이걸 억지로 이렇게 따라했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지만 어떤 모종의 영감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호암미로 아주 유명한 작가죠. 네. 카탈루냐의 초현실주의 또 추상의 대가입니다. 네. 자, 이분의 그 카니발이에요. 사육제라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무의식을 그렸으니까 꿈속에 무의식에 나오는 기억 파편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광대도 춤을 추고, 네. 그렇죠? 음표도 춤을 추고 악기도 막 네. 날아다니죠. 자, 이게 근데 좀 어떤가요? 쾌락의 정원과 느낌이 좀 약간 겹치나요? 굉장히 그 중간 부분의 패널에 있는 사람들이 쾌락을 어떻게 느꼈고 그것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퍼졌는지 과정을 담은 그 부분이랑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모티브와 컬러도 굉장히 다채로웠죠. 그 쾌락의 정원도.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게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건 아닌데 그 향기가 조금 납니다. 네, 나중에 알록달록한 보면. 예. 색채나 곡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이건 뭘까요? 그 마지막 패널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이게 심슨 만화예요. 자, 이 작품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심슨 만화에서도 네. 한 장면으로 패러디까지 했습니다. 장난감도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사람 아래쪽에 그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배가 놓여져 있는 것까지도 묘사가 비슷하게 됐네요. 예, 그죠. 그래서 만화에서도 패러디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 보스의 쾌락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널 천지창조, 그리고 현세의 과거의 패널 타락한 인간 세상이었죠. 마지막에 지옥 부분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쾌락의 정원을 그린 보스는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존한 작품들도 몇 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도 연구 대상이래요. 예. 그래서 500년 전에 초윤시를 시도했던 화가로 평가받는 보스의 쾌락의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재미있고 여러분의 교양을 더 업시켜 드릴 만한 그런 고품격 투어, 그랜드 투어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 카운슬러 이한이었습니다. 미술 칼럼니스트 파니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교양 지수를 높여드립니다.